안녕하세요, 윤테크입니다. 자, 오늘은 파주 운정에서 분양하는 푸르지오 파르세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앞전에 분양했던 곳들과는 다르게 후분양으로 분양을 하고요. 그래서 입주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파주 운정 근처에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단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한 정보를 쭉 한번 훑어보고, 그리고 여기가 좋은 점이 자금이 적은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곳입니다. 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세도 충분히 가능해요.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5천만 원 정도이신 분들도 여기 한번 잘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가장 먼저 제한사항을 보면 여기는 조정 대상 지역이죠. 하지만 공공택지 개발지구이기 때문에 파주 거주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파주 1년 이상한테 30%, 경기 6개월 이상 20%, 수도권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50%를 배정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고요. 후분양입니다. 입주는 22년 8월이기 때문에 전매는 이때부터 가능하세요. 실질적으로 전매 기간이 10개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당첨 제한은 10년에 걸리고 거주 의무는 따로 받지 않고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전용 8호 이하는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추첨제 25% 물량이 있기 때문에 가점 낮으신 분들도 청약을 해볼 만 하시겠죠. 근데 아쉽게도 여기는 8호 초과 물량은 없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어제 금요일 날 나왔고요. 특별공급 접수는 11월 1일, 1순위 접수는 11월 2일에 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일주일 뒤인 11월 9일에 있고요. 그리고 당첨되신 분들은 이때부터 정당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 이름이 운정신도시 푸르지오 파르세나죠. 푸르지오 1군 브랜드가 들어가고요. 다율동에 위치하며 지하 2층부터 지상 25층, 공급 세대수를 보면 총 1745세대로 완전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1군 브랜드의 대단지 아파트라 아파트 퀄리티나 이런 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후분양으로 입주를 하고 타입을 보면 59 타입, 84 타입, 중소형 평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9A 타입이 가장 많은 세대수를 모집하고 있고요. 여기는 물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추첨제 물량도 꽤 있어요. 가점 낮으신 분들은 이 추첨 물량 25%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공급에서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100% 추첨제로 노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59 타입 가격을 보면 3억 3천만 원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서 후분양이지만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84 타입도 4억 4천만 원 정도에 나왔네요. 59 타입에 비해서 확실히 84 타입이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자금 계획을 보면 계약하실 때 계약금 10% 납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도금 60%인데 1차 중도금 대출이 10% 나오고 2차에서 25%, 그리고 3차가 25%인데 아마 여기서 15%만 중도금 대출이 나오고 10%에 대해서는 잔압이나 연체를 받을 거예요. 은행이랑 어떻게 계약할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깔끔하게 10% 잔압을 하고 2차, 3차를 대출을 실행해 줄 수도 있고요. 이거는 중도금 대출 은행이 정해져야지 정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주 시점에 잔금 30%를 납부하시면 되고요. 발코니 확장비를 보면 59A가 제일 저렴하죠. 그리고 가장 비싼 건 84D 타입 900만원. 요 정도 수준에서 발코니 확장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계약할 때 10% 내셔야 되고요. 나머지 금액은 잔금 때 치르시면 됩니다. 요즘 나오는 아파트들은 발코니 확장이 필수라서 이것까지 해서 분양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금 계획을 세워보면 59 타입부터 볼게요. 3억 5천만 원, 계약금 10% 필요하죠. 3,500. 중도금 대출 50% 다 실행해버리면 되니까 나머지 중도금 10%에 대해서만 잔압을 하시던지 연체를 하면 됩니다. 만약에 연체를 한다고 했을 때는 내가 필요한 금액은 3,500만 있으면 입주 시점까지 끌고 가실 수가 있어요. 입주 시점까지 끌고 가서 전세를 만약에 3억에 준다고 하면 내가 필요한 금액은 딱 5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죠. 자금 여력이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이 59 타입 적극적으로 노려보시는 거 괜찮습니다. 나중에 잔금 대출이 정확히 얼마 나올지 모르지만 분양가가 아닌 KB 시세를 기준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는 3억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최대치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분양가를 기준으로 해서 나온다 그러면 이거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나올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전세 주는 플랜으로 가셔야겠죠. 여기는 거주 의무가 없어서 정 안 되면 전세로 돌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도 과감하게 노려보세요.
다음으로는 84 타입 4억 8천으로 잡겠습니다. 자, 계약금 10%, 중도금 대출 50% 실행하고 마찬가지로 뭐 잔압하거나 연체하시면 내가 필요한 금액은 뭐 4,800에서 9,600까지 되겠죠. 여기도 내가 자금이 부족해서 입주 시점에 전세를 준다 그러면 뭐 8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은 여기가 1,700세대가 넘죠. 전세 주는 사람들이 많으면 전세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주장 때는 물량이 워낙 많아서 전세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새롭게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라서 여기 말고도 입주하는 단지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전세 맞추기가 더 힘들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입주 시점에 이 대출 분위기나 이 전세 받는 분위기를 봐서 뭐 둘 중에 뭘로 하실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파주의 수요와 입주 그래프를 보면요. 22년에는 공급이 한 2배 정도 많다가 24년에는 공급이 확 부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24년에는 또 공급이 좀 많아지긴 합니다. 하지만 공급이 많아지는 만큼 인구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세대수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프라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인구수랑 세대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고요. 나중에 GTX-A가 개통되는 시점에는 인구수가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곳입니다. 요즘 부동산이 하락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부동산 하락에 대한 지표가 많긴 하지만 가장 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이 미분양 그래프예요. 미분양이 많이 쌓여야지 이 하방 압력이 강해집니다. 근데 아직까지 파주 미분양 물량을 봤을 때는 없죠.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부동산 하락에 대한 걱정을 할 도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랑 플러스 하나 더 보실 거면 경매 낙찰가를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분위기가 안 좋으면 경매 낙찰가부터 떨어져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수요와 공급, 미분양, 경매 낙찰가 이 정도만 보셔도 어느 정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분양했던 오산 세교지구 경쟁률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하죠. 하락기가 오려면 청약 경쟁률도 많이 떨어져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대구가 지금 청약 경쟁률도 그렇고 미분양도 계속 쌓이고 있죠. 아직까지 미분양 물량이 절대적으로 많은 수치는 아니지만 지금 미분양 물량이 계속 쌓이고 있는 것 같아서 대구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하락이 두려우신 분들은 이러한 지표를 통해서 남들보다는 빠르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다시 이어서 이번에는 입지 환경을 보겠습니다. 자, 입지 환경을 보면 GTX 운정역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죠. 그리고 경의중앙선 운정역하고도 거리가 멀리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GTX-A가 뚫리면 여기까지 버스 한 번이면 가겠죠. 그리고 여기는 새롭게 인프라가 조성되는 곳이라서 앞으로 상승 가치도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분양했던 A9, A10, A11 여기 블럭도 상당한 경쟁률이 나왔었죠. 아무래도 여기 단지들보다는 브랜드도 조금 세고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여기 인기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가점이 진짜 높으신 분들이야 여기 GTX-A 운정역 주변 청약을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지만 내 가점이 여기 들어갈 수 없는 가점이라고 하시면 그냥 여기 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청약은 내가 당첨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넣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다음으로는 주변 시세를 보겠습니다. A13 블럭은 여기에 들어올 예정이고요. 자, 일단 전세가부터 보면 바로 옆에 있는 운정신도시 파크 푸르지오. 자, 여기가 21년식 12월 입주 예정이고요. 입주가 얼마 안 남았네요. 전매 제한 걸려 있어서 당연히 매매 물량은 없고 전세 매물을 보겠습니다. 전용 25평, 전용 5구를 보면 가장 저렴한 건 3억부터 4억 5천까지 전세가가 형성되어 있죠. 자, 3억 물량이 많은 걸 보면 여기는 대략적으로 전세가가 한 3억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아마 실질적으로 나가려면 3억보다는 더 저렴하게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매물 자체가 너무 많이 쌓여 있네요. 그리고 84 타입 전세가를 보면 4억부터 5억까지 나와 있죠. 여기는 4억에 전세를 놓으면 무난하게 나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위치한 곳을 통해서 이 매매가도 한번 볼게요. 여기가 지금 세금이 너무 많아서 이 실거래가로는 정확하게 판단이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가볍게 호가로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59 타입 매물은 없어서 74 타입으로 보면 74 타입 매물이 가장 저렴한 게 저층 6억 5천에서 7억 5천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59 타입으로 환산하면 대략적으로 한 6억 정도의 가치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거래가 최근 1층이 74 타입이 5억 7천에 돼서
보수적으로 잡으시는 분들은 5억 정도로 잡으셔도 됩니다. 5억 정도로 잡아도 안전마진이 한 1억 5천은 보이시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곳이라서 확실히 주변 시세 대비해서는 분양가가 메리트가 있긴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84 타입 한번 볼게요. 84 타입 매매 호가를 보면 현재 불러지는 것 중에 가장 저렴한 게 7억에 나와 있고 뭐 비싼 건 9억까지도 나와 있네요. 하지만 7억 정도가 적당해 보입니다. 가장 최근에 실거래된 건 7월 달에 6억 5,400 2층이었죠. 5월 달에 6억 7천에 거래된 게 있습니다. 실거래가랑 호가를 놓고 봤을 때 7억이 84 타입 적정가라고 보여지네요. 여기도 안전마진이 한 2억 조금 넘게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GTX-A가 이쪽에 들어오죠. 뭐 대략적으로 거리를 재보면 여기까지 거리를 재보면 도보로 갈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도보 40분에 총 거리 2.7km. 버스로 이동하면 대략적으로 한 10분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금이 많고 청약 가점이 높으면 무조건 여기지만 뭐 안 된다고 하면 여기라도 가져가시는 게 좋겠죠. GTX-A 주변만 오르는 게 아니라 여기가 오르면 주변도 다 같이 오릅니다. 그리고 무주택자분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기 얼마 안 있다가 여기도 나오죠. P1, P2 아파트도 나오는데 오피스텔도 나옵니다. 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 오피스텔도 눈여겨보세요. 분양가가 뭐 싸게 나오진 않겠지만 물량 자체가 2,700실이 나올 예정입니다. 경의중앙선 운정역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뭐 입지도 괜찮고 투자 가치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곳이에요. 여기도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지 배치도를 보면 뭐 전체적으로 남서양, 남동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보더라도 완전 대단지인 걸 알 수가 있죠. 세대수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평면도를 보면 가장 많은 물량인 59A 타입 563세대 있고요. 포베이 판상형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마통풍 되고 드레스룸도 조그맣게 남아 있고요. 복도에 팬트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59B 타입 139세대 모집하고 이것도 평면도 잘 나왔네요. 포베이 판상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런 식으로 마통풍이 안 되고 옆으로 살짝 꺾여서 마통풍이 되는 구조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작게나마 복도 팬트리랑 드레스룸이 존재하고요. 59C 타입은 201세대 모집하고 여기는 투베이 타워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양창을 통해서 이쪽 마통풍이 가능하고 주방창으로도 마통풍이 가능합니다. 알파 룸까지는 아니지만 알파 공간도 조금 있고요. 복도의 팬트리도 작게 있습니다. 확실히 판상형에 비해서 이 드레스룸이 더 작아진 것 같네요. 다음으로 59D 타입 87세대 모집하고요. 여기도 포베이 판상형으로 나왔습니다. 자, 마통풍 되는 구조고 다른 타입들과는 다르게 가족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평면 자체는 여기가 굉장히 잘 나왔네요. 다음으로 84A 타입 여기는 185세대 모집하고요. 포베이 판상형으로 잘 나왔습니다. 복도 팬트리 조그맣게 있고 드레스룸은 기역자로 잘 꺾여 있고요. 다음으로 84B 타입 207세대 모집하고 자, 여기도 포베이 판상형으로 잘 나왔네요. 마통풍은 바로 못하고 옆으로 살짝 꺾여서 합니다. 대개 B 타입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84C 타입 여기는 투베이 타워형 여기도 59C 타입하고 비슷하게 나왔죠. 59C 타입보다 전체적으로 커지고 드레스룸이 넓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 공간 대신에 침실 3에는 드레스룸도 별도로 있고요. 마지막으로 84D 타입 197세대 모집을 하고 여기는 포베이 판상형으로 나왔습니다. 자, 마통풍 되고 드레스룸 있고 알파 공간, 서재로 쓸 수 있는 알파 공간도 별도로 있습니다. 평면도는 59 타입이나 84 타입이나 전체적으로 상당히 잘 나왔네요. 본인 가점에 맞춰서 가점 높으신 분들은 좋은 타입을 노리시고 가점이 조금 상대적으로 낮으신 분들은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비인기 타입을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운정역 주변에서 나오는 힐스테이트 더 운정, 아파트랑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